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내용은 우리 물리학 원에서 배웠던 내용과 거의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작년에 물리학 원 가르칠 때 이 에너지로 일을 설명했던 거 기억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어떻게 구했는지 일로 구했었잖아. 그거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했는데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일과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말하는 일은 어떤 게 일이었죠? 어떤 물체에 선생님이 힘을 가했을 때 이 물체가 움직였을 때 일을 한다라고 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일을 하였다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물체가 일직선을 따라 거리가 s만큼 움직이는 동안 크기가 f인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루며 작용했을 때 그 힘이 물체에 한 일은 다음과 같다. 자, 일이라는 것은 힘을 가했을 때 그의 이동하는 거리로 나타난다라고 중학교 때 이미 배웠어. 그래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뇨? 워크라고 했죠. 힘은 포스, 거리는 s, 그리고 w는 fs라고 얘기하고 작년에 물리학 원인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근데 만약에 이 방향과 세타의 각을 이룬다면 우리 이쪽 방향과 x축과 fx와 fy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수직인 방향은. 그래서 요 방향만 우리가 뭐 한다? 일을 한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F에다가 뭐 곱한 거야? F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X축 성분이 되는 거죠. 그거를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W는 그래서 F 뭐라고?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거기다가 뭐 곱한 거야? S를 곱한 거죠. 그래서 뭐 F,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요게 바로 일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코사인, 세타 안 곱해도 돼요. 그냥 요것만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래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겠죠. 대신 각도가 있을 때는 각도 우리가 X축 성분만 구해서 적용하면 되겠죠. 왜? Y축 성분은 수직이기 때문에 일을 한 게 아니거든. 이게 우리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단위. F 단위 뭐야? 뉴턴. S 단위 뭐야? 미터. 뉴턴 미터가 단위죠. 근데 이걸 우리 뭐라고 했다? 줄이라고 했다. 왜 줄이라고 했냐? 줄이 업적을 따서 붙였다고 했죠. 줄이 처음으로 일과 에너지가 같은 뭐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걸 밝혀낸 사람에 의해서 그 업적을 따서 얘 단위를 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에너지 얘기할 때 줄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일을 할 때도 줄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일을 우리 물리학 2에서 적용하려고 봤더니 물리학에서 원에서 다뤘던 뭐 등속 운동이나 그런 것들은 여기서 안 다루고 포물선 운동만 여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포물선 운동하는 게 포물선 운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나눌 수 있죠. 수평 방향과 연집 방향. 그렇죠?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 등속도 운동. 연집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 자유낙하. 그렇죠. 자, 질량이 m인 그렇죠? 공이 포물선을 운동하여 높이가 h인 곳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중력이 공의 한 일은 0이다. 자, 중력이 공의 한 일은 0이다. 왜 0일까요? 한 일을 구할 땐 W는 Fs인데 S가 0이 되어버리잖아. 왜? 다시 돌아왔잖아. 오케이? 이 중력이 한 것은 이쪽 성분만 하는 건데 이거는 아니야. 수평 방향은 일을 한 게 아니죠. 거기 뭐 힘을 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아래 이 연집 방향만 따졌는데 다시 원위치 돌아왔으니까 0을 한 거죠. 다 합치면 힘은 한 일은 0이 되는 거죠. 자,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중력이 한 일. 자,
공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올라가긴 올라가잖아. 중력이 한 일은 공의 연직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힘의 방향은 아래쪽인데 이동 방향은 위쪽이니까 마이너스 1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W1이라고 학교 선생님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한 일은 W1. 그래서 공식 F, S, 코사인, 세타죠? 그 상태에서 F는 뭐예요? 중력이잖아. 그러니까 mg가 될 테고 S는 뭐예요? 높이 h. 그리고 코사인은 얼마가 되는 거야? 180도죠. 그렇죠? 코사인 180도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mgh의 2를 하는 거죠. 즉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죠. 자, 공이 내려오는 동안 중력이 한 일. 공이 내려올 때는 중력 방향도 그렇고 이동 방향도 같은 방향이죠. 그럼 플러스 1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W 틀어갈게. W2 fx 코사인 세타. 그래서 mgh 코사인 이번에 0도죠. 0도는 1이죠. 그러니까 mgh. 자, 그러면 결론 중력이 공유한 일은 위쪽으로 갈 요 힘과 요 아래에 한 1을 둬야 되죠. 그래서 W는 W1과 W2로 더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mgh 플러스 mgh니까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있죠? 중력이 공유한 일은 0이다 라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 쓴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우리 작년에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해 볼게. 어떤 물체가 있어. 오케이? 그 상태 선생님이 이렇게 h만큼 얘를 h만큼 이렇게 들어올렸어. 끌어올렸어. 누가 일하나? 누가 일하는 거죠? 누가 일하는 거야? 내가 끌어올렸잖아, 선생님이. 내가 얘를 이렇게 끌어올렸잖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은 일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물체는 뭐 하는 거야? 일 받았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물체는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했죠? 자, 다시 이 얘기를 바꿔보면 일을 했다라는 것은 나의 에너지를 뭐 하는 거야? 쓴 거죠. 에너지가 감소한 거죠. 일을 한 거죠. 에너지 감소한 만큼 일을 한 거잖아. 반면에 얘는 일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오케이? 근데 무슨 에너지가 증가했어? 등속으로 올렸어. 등속으로. 같은 속도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잖아. 그럼 뭐만 증가한 거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한 거죠. 그렇죠? 이 포텐셜 에너지만 증가한 거죠. 얼마만큼? 2를 받은 만큼. 1 얼마야? W는 Fs잖아. F 얼마야? mg. 얼마만큼? h만큼. 그러니까 우리 포텐셜 에너지 뭐라고 한 거야? mgh로 표현했잖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참 2학년 때 물리학 1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mgh 무조건 외웠지만 우리는 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여기 두 번째 운동 에너지는 선생님 여기서 설명할게요.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 자, 먼저 뭘 정리한다고? 운동 에너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았다는 얘기야. 자, 물체에 작용한 알짜미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어떤 물체가 있어 이렇게. 오케이? 그 상태에 내가 얘한테 F만큼 일을 땡기고 있어. 그러면 누가 일하나? 누가 일해? 지금 내 손이 일하고 있잖아. 사람이 일하고 있죠? 그럼 누가 일 받나? 물체가 일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받았다는 의미는 뭐야?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거거든. 자, 근데 지금 여기 같은 평면이잖아. 같은 평면이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 있어 없어? 없어. 무슨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W는 FS로 구하려고 봤더니 F는 S 이렇게 나와 있잖아. 오케이? 그대로 대입해야 되지만 여기도 뭐 그렇게 대입할 수는 없네. S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죠, 우리가 이거? 이거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즉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죠. 오케이? 일정 증가하는 운동이잖아. 그랬을 때 우리 요 S가 뭐가 되는 거야? 요게 바로 S가 되는 거죠. 2분의 1 VT만큼이 S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F는 MA에서 그리고 S를 곱하는 거죠. 다 하고 있어. 자, 그리고 봐서 A는 봤더니 가속도잖아. 근데 여기 처음은 0이라고 할게. V0를.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기울기죠. 그걸 T라고 할게. T이고 V라고 할게. T분의 V로 나타날 수 있죠. 그러면 M 그대로고 안 변하고 T분의 V에다가 요거 S 구한 거 있죠. 2분의 1 VT. 그럼 TT 약분되고 그래서 결국 뭐만 나오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이 나온다라고 했죠. 요만큼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를 받았다라고요. 그래서 뭐가 증가했다고?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는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MV 제곱이 된다라고 물리학 원시간에 얘기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아. 뭐 다른 게 없어.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한 거야. 알겠어요? 그거를 바탕으로 한번 보자. 자, 속력 V0로 운동하던 질량 M이 물체가 운동 방향을 일정한 F를 받아 일정한 가속도 A로 가속하고 있다. 자, 그랬을 때 자동차가 받는 일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은 W는 FS죠? 오케이? 그럼 F는 얼마야? MA. S는 그냥 S지. 오케이? 자, 근데 자동차가 무슨 운동한다고? 등가속도 운동하잖아. 그럼 등가속도 공식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죠. 요 식에서 우리가 뭐 한다? AS를 구할 수 있겠죠? 아까 AS가 나오니까 여기 AS를 구하니까 2분의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나오겠죠? 그걸 어떻게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W는 FS에서 MAS가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M 값 그대로고 AS 이거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V제곱 빼기 2분의 1 V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M V제곱 빼기 2분의 1 M V0의 제곱. 와, 이거 뭐야? 운동에너지 차이네. 델타 키네틱 에너지 차이가 되는 거죠. 즉,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죠. 변화량이 되는 거. 이게 바로 2분의 MV 제곱이죠. 아까 전에는 여기서는 선생님이 V0가 0으로 났잖아. 그러니까 2분의 MV 제로 딱 떨어지지만 지금은 V0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일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한다. 키네틱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 에너지 변화량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W는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즉 운동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에너지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연관시켜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의 단위도 줄이라고 하고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죠. 그거 정확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물리학 2가 수능을 보겠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학 1과 연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좋냐면 그래야 물리학 1을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죠. 공부할 때 보면 내가 어디까지 정확히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지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 공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이해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물리학 2로 배우면 물리학 1이 자연스럽게 또 공부가 되고 자연스럽게 또 문제가 쉬워져요. 마찬가지로 이 고등학교 과정이 대학교 과정과 같이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대학교 과정을 배우면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과정이 쉬워져. 이게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완벽히 마스터 뭐 물리학원을 무조건 100%다 이해해서 물리학 2로 넘어간다 그런 마음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 그냥 모르더라도 물리학원이 기억나지 않더라도 물리학 2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리학원도 같이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시간을 투자해서 물리학 2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전혀 별개의 문제라서 뭐 선생님이 지금 뭐 EBS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뭐 나중에 듣지 뭐 이거 뭐 시험에도 안 나오는데 안 들어도 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물리학의 발전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내 수준을 넘었더라도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학교 수준의 뭐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험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메타인지라든지 그런 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야. 자, 사설이 길었는데 다시 이어서 할게요. 자, 일과 운동 에너지 변화. 자, 외부에서 일을 받는 경우 그리고 일을 받지 않는 경우, 일을 한 경우를 세 가지 나눌게요. 자, 일을 받은 경우. 자, 지금 어떤 물체가 일을 받았대. 어떤 물체가 일을 받았대. 그러면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자, 물체가 받는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뭐 한다고? 증가한다고. 지금까지 그거 얘기한 거잖아. 힘의 F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그 운동 에너지 양이 일의 양이 뭐를 바뀐다?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그 얘기한 거잖아. 그러니까 알짜이면 운동 방향인가 봤다. 그러니까 같은 운동 방향으로 받은 거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거죠. 자, 이를 받지 않는 경우 알짜이면 0이야. 변화 있어 없어? 없어. 자, 일을 한 경우죠. 일을 한 경우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알짜임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알짜임이 이쪽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봐봐. 물체가 외부의 한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뭐 하는 거죠? 감소하는 거죠. 아까는 일을 받은 경우고 얘는 일을 한 경우니까 감소하겠죠.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오케이? 자, 2차원에서 일 운동 에너지 정리. 그림과 같이 x, y 평면에서 처음 속도가 v0로 질량이 m인 물체가 처음 운동과 비슷한 각 세타로 일정한 힘 F로 계속 작용하고 있다. 오케이? 이렇게 운동하고 있는데 이 세타만큼 이렇게 F로 선집 방향, X축 방향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대. 계속. 자, 그랬을 때 X축 방향의 속도. 처음 속도 V0를 우리가 X축은 V0 코사인 세타, Y축은 V0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Y축은. 자, 처음 속도 V0 코사인 세타에서 가속도가 A, 거리가 S만큼 이동했을 때 속도를 Vx라고 할 때, 오케이. 그때의 속도를 Vx라고 할 때, 처음 속도 V0 코사인, 거기에다가 가속도 A, S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 속도를 Vx라고 한대. 자, 그러면 우리 공식 2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잖아. 이 V0는 뭐라서 방금 선생님이? V0 코사인 세타라고 대입하면 되고, V제곱은 뭐야? 방금 Vx라고 했잖아. Vx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대로 썼네, 이렇게. 그 상태에서 Vx로 정리하니까 이런 식이 나오겠죠. 이거 뭐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죠? 넘어가고 플러스가 될 테고, 그리고 루트 씌우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Vx가 되는 거죠. 뭐 거창하게 이거 뭐 외워야 된다 그런 거 아니죠. 그냥 정리한 것 뿐이야. Vx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네요. 오케이? 자, Y축 방향은 등속이니까 이런 계속 유지를 하겠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거리가 S만큼 이동했을 때,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S만큼 이동했을 때 요 거리를 Vx라고 한 거고, 요 거리라는 참 속도를, 얘의 속도를 Vy라고 하는 거죠. Vx 방금 구했죠. 이렇게. Vy도 정해져 있죠. 자, 그러면 X만큼 이동했을 때 속도 V는 V제곱, 이거 되는 거죠.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루트 씌운 거죠. 그쵸? V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아까 대입했던 거. 그쵸?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된다? V제곱 제로 2AS. 그래서 우리가 공식으로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2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 요 공식이 나오잖아. 자, 여하튼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량이 m인 물체에 R자인 F가 작용할 때 그때 가속도는 A는 m분의 F이므로 위의 식에 대입하는 거죠. A가 좀 구했잖아. A가 구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니까 V제곱은 요거 대입해 저거. 그쵸? V0의 제곱 플러스 2 대신에 A 대신에 m분의 F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S 곱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 우리 뭘 정한 거야? fx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f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 그쵸? 그리고 2분의 m 곱해야죠. 2분의 1 m 2분의 1 m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정리하니까 어떻게 돼? fs는 2분의 1 m v제곱 빼기 2분의 1 m v0의 제곱. 그리고 결국 뭐랑 같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거죠.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잖아. fs는 뭐였어 아까? 1이었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선생님이 그 1페이지 설명했던 건 1차원적 직선 운동하는 거였잖아. 얘는 지금 이렇게 2차원 운동을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fx는 r자임이 한 w이므로 다시 한번 w는 fx 그래서 2분의 1 m v 제곱 빼기 2분의 1 m v 제로의 제곱. 그래서 운동에는 차이다. 그래서 1 운동에는 정리는 직선이 아니고 2차원이어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좀 여기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1과 에너지가 어떻다? 서로 변환이 가능하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운동, 포물선도 똑같이 1차원이든 2차원이든 다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뭐에 대해서 1과 에너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우리 물리학 1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잖아. 물리학 2에서는 그걸 좀 자세하게 다루는 것 뿐이고, 시험 문제는 물리학 1과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 배웠다 생각하지 마시고 물리학 1을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B, 알짜임이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총 세 가지로 나누는데 중력이 하는 일, 뭐 마찰력이 하는 일, 또 빗면에서 알짜임이 하는 일 이렇게 하는데 뭐 구분 지을 건 없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자,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중력이 한 일은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중력이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한 일은 뭐 하는 거야?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죠? 그래서 뭐가 증가하는 거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요. 그래서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중력이 하는 일.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가 자유낙하를 할 때 물체는 크기가 mg로 일정한 중력이 r점에 작용한다. 당연한 거죠. 즉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얘는 mg가 작용한다라는 걸 1번으로 지금 위에 설명하고 있죠. 1번 공기의 저항이 무시하면 물체의 가속도는 g죠. 중력가속도는 g죠. 그리고 물체의 높이가 h1, h2가 되었을 때 각각 얘를 v1, 얘를 v2라고 놓자. 그랬을 때 우리 공식 E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죠. 거기서 E 그대로 대입하고 A 대신 뭐 하는 거야? G가 되겠죠. 그리고 S는 뭐 하는 거야? 요거잖아. H1에서 H2 뺀 거죠. H1에서 H2 뺀 것은 V제곱 대신에 뭐가 되는 거야? V2 제곱, V1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물체의 높이가 H1에서 H2가 될 때까지 중력이 한 일은, 자, 중력이 한 일은 W는 어떻게 되는 거야? W는 mg s 대신에 h1 빼기 h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아까 h1하고 h2는 어떻게 구했어? h1 빼기 h2는 2분의 1 g 어떻게 되는 거야? 뭐 v1 v2의 제곱 2g v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니까 그쵸? g값은 사라지고 뭐만 남으면 m만 남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1 m 남고 v2의 제곱 빼기 2분의 1 m v1의 제곱이죠? 이거 뭐야 이거? 이거죠? 결국 뭐랑 같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 증가랑 같다고. 그래서 자윤학하는 물체의 중력이 한 일은 뭐야?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외우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분석하면 되는 거죠. 자, 마찰력이 한 일. 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감소한 것 같다. 자, 왜? 반대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고 V0로 움직일 때, 그렇죠? 그리고 M이라는 물체야. 그러면 얘가 움직이시면 마찰이 있다면 반대편은 뭐가 작용하는 거죠? 반대편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잖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하잖아. 그래서 뭐 하는 게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감소한 것 같다는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속력 V0로 운동하는 물체가 거리가 S만큼 이동하며 V로 되는 동안 크기가 F로 일정한 마찰력이 적용한다. 이때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리고 속도는 V0에서 V가 될 때까지 마찰력이 한 일은 W는 FS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붙어야 되겠죠? 왜?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뭐 F는 뭐 MA가 에다가 S 곱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대입하니까 2분의 1 M 나중 속도 V 제곱 빼기 2분의 M V 제로에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결국은? 델타 E 키네틱.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자, 그래서 선생님 여기 편집하다가 날라갔네. 물체에 작용한 마찰력이 한 일은 뭐랑 같다고? 운동 에너지 감소량과 같다고. 오케이? 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에다가 힘을 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음, 빗면에서 알짬이 한 일. 빗면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M이라는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이때 요 힘, 이 알짬이 있겠죠. 그 알짬이 한 일이 운동에는 증가량이 같겠죠. 당연히. 한번 보자. 왜 어떻게 갔는지. 경사각의 세타인 빗면 위의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미끄러져 속력 V로 된다는 얘기죠. 자, 물체에는 중력과 이 수직항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임은 중력에 의해 나타나며 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빗면에 나오면 이거는 편하겠죠. 빗면에 물체가 있고요. 여기 뭐가 작용하죠?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 중력은 다시 이렇게와 이렇게로 나누겠죠? 그리고 각을 봐야겠죠? 각은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여기가 세타죠. 직각은 여기죠. 그리고 이 빗면이 mg가 되는 거죠. 세타. 빗면이 mg. 오케이? 그러면 요 빨간색 요 길이는 지금 어디야?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응? 이해해야 돼. 그럼 여기 얼마야? mg 코사인 세타가 될 테고 여기 파란색은 뭐가 되는 거야? 파란색은 mg에다가 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mg 사인 세타. 이거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잖아.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 운동 방향 이쪽 방향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알짜이면 이걸 말하는 거잖아. 얼마나 되는 거야?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제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 헷갈리면 문제 다 틀립니다. 자, 수직항력은 물체의 운동 방향과 수직으로 작용함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체 이동 방향 이쪽이니까 수직이잖아. 물체의 속력이 V가 되었을 때 알짜임이 한 일은
공식 W는 한 일을 물어봤잖아. W는 FS인데 F 대신에 mg 사인 세타에다가 S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S 대입하면 되겠죠. 이게 6의 델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중력이 한 일, 뭐 마찰력이 한 일, 빗면에서 알짜임이 한 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문제를 통해서 많이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물리학 원 정도로 많이 공부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